경제지표, 네. 월말 월초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또 특히 이번 월말 월초에는 미국의 FOMC가 있죠. 1월 말부터 2월 초 이틀간에 걸쳐서 FOMC가 열립니다. 당연히 시장 모든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금리는 동결되겠죠. 오늘 장중에 있었던 BOJ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역시 기존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매년 80조 엔만큼 자산을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를 0%, 물론 10년 물짜리입니다. 0%로 고정시킨다 하는 것, 유도시킨다는 거죠. 유존시킨다 하는 것에 대한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예상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1.69%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소 조금 꺼림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당장 일본 증시를 위협할 만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법 크다 하는 것. 그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던 건데요.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입니다. 1.9%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연율로 계산된 겁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나왔는데 그 연율로 환산해봤더니 1.9%다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거죠. 예상은 2.2 정도였던 건데 그보다 좀 훨씬 낮은 0.3%포인트 낮은 1.9. 이 정도면 사실상 약간은 쇼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로 약간 나쁘게 나왔습니다. 2016년 전체로 봤을 때도 1.6% 정도인데요. 시장 예상치 작년 대비를 봤을 때도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지 당시 현재 일자리 10년간 2,500만 개 GDP 성장률 4% 정도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공약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연준 그 자체에서 전망한 수치는 작년은 작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고작 해야 2.1%, 내년 정도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한정없이 마냥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체 국가와 각계 기업의 실적 및 그를 표출하는 주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은 0.4%입니다. 우리는 분기 대비입니다. 분기율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2016년도 작년도 전체를 따져보면 역시 2.7%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2016년 작년은 그런대로 선방했다고 치더라도 2017년 전망, 금년 전망에 썩 밝은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LG경제연구원은 2.2까지 보고 있습니다. 좀 좋게 보고 있는 정부 쪽에서도 2.7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보다 같거나 안만 좋아도 같거나 보편적으로 낮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과 어느 정도 한테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12월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현재 이니셜로 PC라고 하는데요. PC가 현재 0.5% 지난달 대비입니다. 0.5%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개인 소득도 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건데요. 물가 지수가 약간 올라왔다는 거죠. PC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1.6%, 지난달에 1.4 했었거든요. 물론 에너지 가격이 올라와서 그런 것인데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것을 핵심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핵심 PC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이 1.7입니다. 지난달에 1.6이었었거든요. 1.6에서 1.7. 최근 1년 동안 계속 그 사이 1.6에서 1.7.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최소한 나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물가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재 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스테디한 경기가 현재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하게 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결이 됩니다. 해서 원래 예상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2월달 초에 내일 모레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닛 옐런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정도에 발언한 내용인데요. 일단 금리 인상을 지연할 경우에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할 경우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이 양반 이런 말은 처음 합니다. 불안정이 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재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 했을 때 아마도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 하에서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연준 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죠.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케네스 로고프 교수 같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연 4회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시각을 피력하고 있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또 금리 인상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제닛 옐런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어느 순간부터 현재 지금 성장률보다는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평균치가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은 GDP 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현재 지금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인상할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특히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리 인상 트렌드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계속 동결을 상당 기간 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각계 채권 금리까지를 포함해서 실물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제로도 최근 아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죠. 특히 변동 금리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그만큼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했던 대출 금리 상승폭은 가파르고요. 또 대신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 오름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 차이가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본 베이스, 즉 현재 이익 베이스가 올라가는 기틀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수준이 규모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500조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대출 중에서 가장 우량 대출이 바로 가계대출입니다. 비교적 건정성이 높고요. 대출 금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높은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은행 쪽의 수익성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신한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순이익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또는 거기에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가 있고 해서 시장의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 마땅한 대상이 없으면 은행주를 보시는 것도 유력하다.